인공지능은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기술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AI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로 이렇게 영화 많이 보실 텐데요. AI가 추천하는 영화를 선택하는 비율이 75%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미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요. 국내 기업이 AI 도입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설문에 기업에서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고 그게 벌써 4년 전입니다. 지난 4년간 AI 도입이 계속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왼쪽에 있는 여러 이런 도메인들 기존에 모두 아날로그 영역이었습니다. 네, 이런 아날로그 영역이 디지털 기술들, AI 이런 기술들과 붙게 되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아날로그 영역이었던 것이 모두 디지털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디지털 전환 또는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AI 기술, 그 외에도 빅데이터 기술이라든지 클라우드, 네트워킹, IoT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접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되게 되면 무엇이 바뀌느냐? 사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순간 이제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빅데이터로 표현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각 도메인별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기존에는 통계 처리해서 분석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머신러닝이라 불리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능정보산업협회에서 올해 2022년도에 떠오르는 AI 플러스 X 탑 10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는데요. 여기 이제 눈여겨 보실 거는 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도메인이죠. 각 산업 도메인별로 주요 AI 기업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메인 위에 보시면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죠. 네, 모빌리티에 이제 한 1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매뉴팩처링, 제조,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헬스케어가 있고요, 파이낸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야가 현재 AI가 적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주요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게 3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 음성, 그리고 언어. 네, 요 세 가지를 가장 AI가 활용이 많이 되는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지도만 딱 봐도 저희가 현재 2022년에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어느 산업 영역에서 좀 많이 핫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한다, 이런 신문 기사들은 계속 보셨을 거고요. 특히 인공지능 활용에 제조업의 사활이 걸렸다라는 이런 기사도 지난 한 3, 4년간 계속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는 AI 기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AI 더하기 X, X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산업 영역들,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영역으로 불렸던 그런 영역들이 전부 X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AI가 이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AI가 있고 머신러닝, 보통 ML이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도대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뭐가 다르냐? 사실 AI라고 하는 기술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능에 해당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계산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든지 또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영역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가 모방해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상당히 폭넓은 학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과거에 전공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배웠던 그리고 가르쳤던 인공지능과 지금의 시대에 배우는 인공지능은 사뭇 좀 틀립니다. 그 이유는 머신러닝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이 뭐냐라고 하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 하면서 잠깐 세어보겠습니다. y는 ax 더하기 b에서 직선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 y축에다가. 근데 직선을 그려놓고 점을 찍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점을 찍고 먼저 점을 찍어놔요. x축 y축 점을 찍고 그 점을 관통하는, 그 점을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을 찾아라.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에 a하고 b를 찾는 이런 문제 아마 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게 대표적인 데이터를 모델로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처럼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델로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의 이제 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이제 측면에서 AI 또는 빅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학문들을 하셨던 분들이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다들 피해갈 수 없는 곳이 이 딥러닝이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대한 그 모든 학문을 가르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모든 분야에 다 AI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 아날로그 영역이 전부 디지털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분야가 전부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럼 머신러닝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슈퍼바이즈드 지도학습인데, 이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정답입니다. 고양이와 개의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각 사진에다가 정답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레이블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붙여 놓은 다음에 개와 고양이를 어떻게 하면 분류할 수 있는지를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y는 ax 더하기 b와 같이 뭐 직선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이런 영상 이미지는 또 직선으로 찾기는 어렵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신경망 또는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거에다가 인풋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각각 사진이 전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 신경망에 입력으로 집어넣게 되면 뭔가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아웃풋에 이 고양이는 고양이로 나오고 개는 개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고양이를 0으로 치고 개를 1로 치면 고양이 사진 넣었을 때는 0에 가깝게, 개를 넣었을 때는 1에 가깝게 나오도록 중간에 있는 여러 파라미터들, 뉴럴 신경망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뭐 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는데,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와 이런 것들을 값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다른 개 사진을 하나 갖고 와서 넣어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야 라고 찾아주면은, 그럼 모델이 잘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제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거냐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지도학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안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를 넣고 같은 부류끼리, 가까운 부류끼리 이렇게 클러스터링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집어넣었을 때 이게 개에 가까운지 고양이에 가까운지 해서 그렇게 개인지 고양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지도학습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군집을 통해서 그룹핑을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시각화, 뭐 차원 축소, 그 다음에 이상치 탐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또 응용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연관규칙 학습,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구매하면 밑에 이렇게 추천 뜨지 않습니까? 그게 다 AI로, 물론 AI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통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진짜 제대로 된 AI를 적용한 걸로 아는데요. 국내 사이트에서는 좀 괜찮은 AI가 적용된 사례가 제가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강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강학습은 처음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제 쌓아 나가는 거예요. 쌓아 나가면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보상값을 줍니다. 보상값이 높으면 그걸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금방 여기 그림에 나오듯이 에이전트로 불리는 로봇이 불에 가까이 갔더니 뜨거워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점. 그럼 다음에는 이제 피해야지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 길 옆에 뭔가를 쳤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점. 또 저쪽을 쳤어요. 그럼 마이너스 100점. 그래서 안 치도록 보상값을 보고 보상값이 높은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데이터가 있다고 무조건 머신러닝이 적용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 모델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모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혹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이 데이터로 이게 뭔가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또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거냐, 당연히 딥러닝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딥러닝을 돌린다는 것은 컴퓨팅 파워를 엄청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려면은 고가의 서버 장치를 만들거나 또는 돈을 많이 주고 클라우드를 써야 되거든요. AI를 돌리려면, 특히 딥러닝 돌리려면은 클라우드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싶어도 이걸 상용화 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처음부터 굳이 그런 모델을 만들 필요 없고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그냥 룰 베이스에, 굳이 머신러닝까지 안 가고도 룰 베이스의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이제 향상된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 일본의 이부키라는 금형가공업 회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조해서 이 베테랑 직원들의 기술을 넘겨줄 수 있을까? 보통은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걸 AI로 모델을 만들어서
AI에 의해서 하면 어떻겠냐. 베테랑 직원 한 명이 반나절 걸리던 견적서를 30분 만에 이제 AI가 만들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AI로 이제 분량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금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위치, 온도, 압력 뭐 8개 종류의 센서를 붙여서 8개 센서의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상치, 아까 나온 이상탐지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 분야에서 대표적인 뭐 이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블루닷이라 하는 캐나다 회사인데 2019년에 코로나19가 이제 딱 터지기 전에 이걸 이제 미리 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이제 9일 앞서서 이걸 탐지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다가 뭔가 추이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게 된 겁니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기존의 퀀트 투자, 운영 투자라고 해서 퀀트라고 해서 그 수학이나 통계 전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 그 우리가 뭐 여러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 곡물에 투자한다고 하면 뭐 글로벌 곡물 값이 뭐 어떻게 추이가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이나 통계 가지고 투자의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언제 돈을 넣어야 될지, 언제 빼야 될지.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기반해서 뭐 돈을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퀀트 투자로 이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또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엔 또 AI로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ETF 같은 이런 운영을 이제 과거에는 뭐 퀀트 이런 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뭐 5명에서 10명이 뭐 최대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을 했던 것을 이제 AI가 들어가서 간단하게 훨씬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데요. 공이라고 해서요. 여기에는 영업 전략 코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영업 사원들 중에 영업을 정말 잘하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특히 이제 요새는 비대면으로 다 영업하니까 전화로 하는 이런 음성 데이터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녹음한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언어 분석을 넣어가지고 스크립트로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상적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추출한 거죠. 이 추출한 걸 토대로 다른 영업 사원들에게 이제 코칭을 해주는, 피드백 해주는 이런 영업 노하우를 전승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